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쪽 인사드리면서 자 여기 보면 엄지척 여러분의 한방 합격 자신감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자 자신감을 부여하는 잠깐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처음이죠. 프로그램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대부분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죠. 막연함이 있습니다. 막연함. 그 막연함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냐? 좀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막연함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쉽 팔로우미 하시면 분명 한방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 신발 공장에 취업을 합니다. 신발 회사에.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보냅니다. 아프리카로. 자, 그래서 각각 이제 아프리카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먼저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대부분 신발을 안 신고 다니죠. 안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래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자, 그래서 회사로 전화합니다. 아, 이거 뭐예요? 여기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신발을 팔라는 소리예요? 라고 하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전화합니다. 여기 대박이에요. 대박.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여기 짱입니다. 짱.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표시하는 B와 부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B타입이리라 믿습니다. 자, 쉽팔로우미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 한방 합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고고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완성 문제 총 우리는 각 4점입니다. 하나, 둘, 셋 총 5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교환이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교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서 여기 참고 정리가 있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사항을 주는 거고 참고 정리는 여기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뒤에 문제를 풀 때 좀 더 효과적이다.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액세스 파일 1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각 4점. 여기에는 4문제가 있죠. 자, 4문제, 5문제, 4문제, 4문제 이렇게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총 5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각 4점씩. 왜 여긴 4문제냐고요? 자, 문제를 좀 축약해서 꼭 필요한 문제들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필요한 문제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각 4점씩 부분 점수가 있고 총 5문제 20점짜리라는 겁니다. 입력 마스크, 유효성 검사, 데이터 형식 다양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자,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 파트 1에서는 자, 이렇게 20점짜리 자, 테이블 완성과 외부 데이터 문제 한 문제 5점입니다. 여기는 5점. 자, 그 다음에 관계 문제 5점 이렇게 해서 총 30점의 문제가 파트 1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파트 1의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문제가 끝날 때마다 교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소비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강 문제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파일에는 1강과 정답이 함께 있습니다. 1강 문제, 1강 정답, 2강 문제, 2강 정답. 문제를 풀고 정답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작업한 파일을 첨부하라고 그러면 ACCDB를 첨부해야 돼요. LACCDB는 이 파일이 실행 중에 있다라는 의미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닫고 나면 다시 이 파일은 삭제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첨부하실 때는 반드시 ACCDB 파일을 첨부해 주시라는 거. 자, 그럼 먼저 소비 테이블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자, 그러면 소비 테이블이 열립니다. 자, 1번 순번 필드를 여기 순번 필드가 있습니다. 자, 순번 필드를 일련번호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뭘 변경하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라고. 데이터 형식이 여기 있습니다. 속성은 아래쪽입니다. 자, 데이터 형식을 뭘로 변경하라? 자, 여기서 일련번호 형식으로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오류가 나네요. 여기서 긴장하지 마십시오. 자, 긴장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의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날짜, 시간, 자, SNO 이렇게 다 바뀌는데 뭐만 안 바뀐다? 일련번호만 안 바뀐다. 자, 그리고 열어볼게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보기를 통해서 보면 순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1년 번호 형식으로는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숫자였죠. 자, 이럴 때는 이 순번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을 삭제합니다. 자,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아무것도 없었죠. 어차피 없습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을 삽입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요? 순번 이렇게 해서 1년 번호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형태를, 기존의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1년 번호로 변경하라는 문제도 있고, 아예 순번이 없는데 순번을 맨 앞에다가 삽입해라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삽입하는 문제라고 하면 지금처럼 바로 삽입하면 되지만, 변경하라고 하는 문제에 있다면 기존 데이터를 반드시 제거하고 1년 번호 형태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키로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순번 필드에 여기 기본키가 있습니다. 열쇠 모양. 자, 기본키를 눌러만 주시면 여기에 기본키가 생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출금 항목 필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출금 항목 필드가 있습니다. 색인 중복 가능으로 설정하고, 여기는 데이터 형식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자, 데이터 형식을 바꾸라고 할 때 여기서 바꾸고, 자, 색인 가능이라고 있습니다. 색인. 여기 인덱스가 색인입니다. 왜 여기에 인덱스라고 안 나와요? 용어상 그렇게 합니다. 자, 인덱스가 색인입니다. 인덱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색인 예와 중복 가능과 중복 불가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문제는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능으로 잡아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C 국민 이체의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출금 항목 필드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 출금 항목 필드에 보면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에다 하라고 했으니까 유효성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하게끔. BC 국민 이체 셋 중에 하나만 해라. 자, 그래서 BC 오화 국민 오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엔터를 쳤더니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직접 해도 되고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오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엑셀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요. 오화가 앞으로 나오고 BC 국민 이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엑셀의 경우에는 함수가 맨 앞으로 오지만 XS의 경우에는 앞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 오화가 들어온다는 거. 자, 또 이 방법 말고 자, 이 방법 말고 인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 가로 열고. 자, 이때는 인 함수를 쓰면 오화를 지우고 중간에 쉼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 함수가 XS의 인 함수가 엑셀의 오화 함수하고 같습니다. 자, 이때 맨 앞에 는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XS의 유효성 검사는 맨 앞에 수식이 들어갈 때 는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년 번호 1, 2, 3, 4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중에 여기다가 자, 현금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랬더니 셋 중에 하나만 넣으십시오.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국민 한번 써볼까요? 국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테스트 삼아 우리가 연습 삼아 넣었던 것들은 반드시 ESC를 눌러서 ESC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ESC를 눌러서 해제를 반드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 마무리하고 세 번째 문제 분류코드 필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류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분류코드에는 1부터 99까지 유효성 역시 유효성입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AND가 있습니다. AND. 자, 뭐보다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99까지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또는 이렇게도 가능하고, 자, between WEN 1 and 99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를 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테스트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자, 먼저 구분 필드 여기다가 10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0. 그랬더니 99까지만 넣어라 라고 나오죠. 자, ESC 다시 누르고 이번에는 99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탭을 한번 눌러서 옆으로 왔더니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는 조건을 넣어서 그 조건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뿌리고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샘플로 테스트 삼아 입력을 했으니까 ESC를 눌러서 해제하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네 번째, 테이블 보기 형식에서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게 테이블 보기 형식입니다. 다시 우리는 디자인 보기를 돌리려면 여기를 아래쪽을 클릭을 해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을 하셔야 되고, 또는 여기서 데이터 시트 보기가 테이블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보기 형식에서 청구서 발송 필드, 여기 보면 청구서 발송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 이름 대신에 여기에다가 필드 머리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표시되도록 필드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드 속성이 뭐냐? 자,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이 필드 속성입니다. 자, 그럼 여기 청구서 발송, 여기에다가 내용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필드 이름을 이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속성을 이용해서 이 이름은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 아래쪽에서 내용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게 캡션입니다. 캡션. 1 콜론, 자, 메일 쉼표 2 콜론 SMS, 자, 이렇게 캡션을 넣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테이블 보기로. 그랬더니 1 콜론 2 SMS, 1 메일 2 SMS. 자, 이게 안 보이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 필드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속성을 이용해서 머리글을 변경하는 부분이 캡션입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와도 되고 여기를 직접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캡션 내용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1번에 대한 내용을 교환을 통해서 한번 잠시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1번부터. 자, 먼저 일련번호 형식, 일련번호로 변경할 때는 기존 필드의 형식, 데이터 형식을 일련번호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없다면 기존처럼 행을 삽입해서 하면 되지만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새롭게 삽입을 해서 일련번호 형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 하나, OR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인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OR을 쓸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오고 in을 쓸 경우에는 맨 앞으로 들어와서 가로 열고 닫고로 처리해준다. 자, 다운표는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안 해도 되지만 직접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tween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1보다 크고 99보다 작다 두 가지 형태로 AND 형태를 사용할 수 있고, 캡션, 기존의 필드명을 그대로 두고 내용만 머리글만 바꿀 때 캡션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유효성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 정리가 있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할 때는 는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OR을 중간에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in을 맨 앞으로 쓸 수도 있다. 자, 엑셀에서처럼 OR을 맨 앞으로 넣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또는 1보다 99보다 작다, 1보다 크고 99보다 작다, 또는 between A and B 형태로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날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날짜의 경우는 앞뒤로 샵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사이죠. 사이니까 이렇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AND를 넣어준 겁니다. 또는 between A and B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 그리고 날짜 입력 시에는 샵이 자동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동 처리되는데? 자, 연월일 형태에서만 샵을 습니다. 자, 간혹 날짜라고 해서 연만 있는 경우 또는 월만 있는 경우도 날짜니까 샵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문의하는 글들이 많아요. 자, 날짜의 경우는 어떤 형태다? 연, 월, 일이 모두 있는 형태만 날짜 형태로서 그런 경우에만 샵이 적용됩니다. 연만 따로, 월만 따로, 일만 따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반드시 골뱅이 문자가 표시되시오. 뭐 문제 어떤 내용 중에 A, B 물음표 CD 또는 A, B, C 물음표 D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항상 들어가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라고? 골뱅이가 항상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중간에 들어가든 무조건 들어가다 라고 할 때 우리는 like를 씁니다. 그러나 테이블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 like하고 다운표는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뒤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포함이라는 단어, 일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like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현재의 경우에는 별표, 골뱅이 별표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like와 다운표가,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 뒤에서 또 문제로 나오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문제 2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를 먼저 문제 1번은 닫고
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문제는 원래 실제 시험에서는 테이블이 문제가 1번, 2번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뭐 한꺼번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진행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먼저 주문 상세와 주문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문 상세와 주문 테이블 두 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문 상세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수량에 대해 새 레코드가 추가 시 기본으로 1로 들어가도록 수량이 여기 있죠. 아래쪽에 수량. 자, 그러면 테이블 형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을 맨 아래쪽에 들어가서 보면 값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할 때 항상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 1이 들어가다. 자, 레코드 추가 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뭔가가 박혀 있어라 라는 게 이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기본값. 자, 수량에 대한 기본값이 있습니다. 기본값을 1로 줘라 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로 줘라. 예, 저장을 하고, 자, 아래쪽에 내려왔더니 새 레코드 부분에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레코드 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하라고 하면 기본값을 입력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은 200 이하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그러면 유효성 검사를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죠. 유효성 200 이하니까 유효성에다가 자, 200 이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뭘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필드 크기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필드 크기. 따라서 유효성 검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필드 크기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필드 크기가 바이트 정수롱 이렇게 있는데 뭘로 해야 돼요? 여기다가 200이라고 쓰면 되나요? 그러면 200. 안 된다고 그러네요. 자, 텍스트의 경우에는 200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숫자의 경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이트를 설정합니다. 자, 어떤 데는 바이트, 정수, 롱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잠시 후에 교환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자, 우선 1부터 0부터 255 사이에 숫자가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바이트다라고 뒤에서 교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코드 필드에는 반드시 영문 대문자와 영문 대문자 두 자리네요. 그리고 숫자 세 자리. 자, 이렇게 있죠.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영문 대문자 두 자리와 숫자 세 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또 입력하는 동안 키워드 저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입력하는 동안 별표, 입력 마스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한 번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죠. 물론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당연히 본 적이 없죠. 자, 입력 마스크 내용은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교환을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와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주문인 필드가 있습니다. 주문인 필드. 자, 주문인 필드는, 자, 여기는 주문이네요. 주문. 여기까지는 주문 상세인데 여기는 주문입니다. 그럼 얘를 닫고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 부분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의 교환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기본값 1이 있죠. 기본값. 자, 뭐 새 레코드 시 기본적으로 1이 들어와라. 새 레코드 입력 시 기본적으로 BC가 입력되도록 해라. 새 레코드 입력 시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 엑셀에서 우리가 오늘 날짜가 today죠. today. 그런데 액세스에서는 데이터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데이터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새 레코드 시 오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라. 그러면 now를 씁니다. now. 새 레코드 입력 시 현재 연도. 우리가 엑셀에서는 year today 이렇게 썼습니다. year today. 자, 그런데 여기는 today가 아니라 데이터 함수를 쓰기 때문에 year date를 쓴다라는 거. 자, 기본값 형태들 정리를 해주시고, 자, 수량이 아까 바이트가 있었습니다. 바이트. 그 다음 밑에 입력 마스크 문제인데 먼저 바이트부터 한번 다음 문제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기본값에도 는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형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에 아까 우리가 바이트, 정수, 롱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이트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8비트 2의 8승을 말하는 겁니다. 2를 8번 곱하는 거죠. 2를 8번 곱하면 256이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 0부터 255 사이에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100이야, 200이야, 250이야 라고 나온다면
무조건 바이트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5,000, 그러면 35,000 넘어가죠. 255 넘어가면 정수를 씁니다. 0부터 65,555 사이에 들어가면 자 바이트 정수를 씁니다. 정수. 자, 그 다음에 롱을 쓰는 경우 65,000을 넘어가서 롱을 쓰는 경우는 자 41억까지는 롱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의 세 가지 형태를 정리를 해주시고, 자 텍스트는 255자까지 가능합니다. 255자를 넘어가면 2바이트 형태로 메모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문자를 또는 텍스트를 300글자까지 쓰시오 라고 한다면 데이터 형식을 메모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 메모. 자, 예를 들어서 제품 코드를 300자 이상으로 해라. 그럼 여기를 메모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는 문제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일련 번호, 아까 우리가 일련 번호 일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도 해봤고, 자, OLE와 첨부 파일은 뒤에서 정리하도록 하는데, 자, 우선 사진을 넣어라 라고 하면 OLE입니다. 그런데 뭔가 첨부해라, 뭔가 우리 클립 모양 있죠. 이렇게 클립 모양 첨부하라는 말이 나오면 첨부 파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문제도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첨부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첨부 파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입력 마스크는 입력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유효성 검사 있었죠. 유효성 검사는 범위를 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데 입력 마스크는 범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숫자, 문자, 한글, 영문자 이런 걸 제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구샵 있습니다. 영구샵. 영군의 가게, 땡칠이 영군의 가게인가 봐요. 자, 영군의 가게에는 숫자만 팔아요. 숫자만. 그래서 숫자만 쓸 수 있습니다. 필수라는 말은 무조건 세 자리를 입력해라. 000. 그러면 무조건 세 자리를 입력해라. 그런데 9가 들어가잖아요. 9. 뭐 한 자리를 입력해야 되고, 두 자리를 입력해야 되고, 세 자리를 입력해야 돼요. 즉,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필수는 무조건 세 자리를 다 입력을 해야 되고, 선택은 셋 중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마음대로 입력을 해야 된다. 자, 0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입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용 불가합니다. 역시 9도 0부터 9까지 숫자를 입력할 수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호는 불가합니다. 반면에 샵은 선택 9하고 똑같습니다. 9하고 0부터 9처럼 똑같은 숫자를 쓸 수 있지만 반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82죠. 82. 자, 이런 맨 앞에 플러스가 들어가려면 0도 9도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뭘 넣어야 된다는 거죠? 샵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플러스 82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02, 031 앞에 두 자리죠. 여기는 세 자리죠. 최대 세 자리까지. 한 자리, 두 자리 마음대로 넣으려면 9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 자리예요. 반드시 세 자리. 그러면 000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자리, 네 자리.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999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군의 가게에는 뭐만 판다? 샵. 영구샵에는 숫자만 판다. 숫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관련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 LAN. LAN 영구샵이 있나 봐요. LA.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LAN 영군의 샵이 있다. 그런데 LAN은 문자만 쓴다. 문자만. 자, L은 필수죠. A도 필수고. 자, N도 필수입니다.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L은 한글하고 영문만 입력이 됩니다. A는 한글, 영문, 숫자도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B19, 19C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영문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숫자, 영문 모두 들어가는 경우는 A입니다. 자, 그러면 N은 공백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공백도. 자, 한글, 영문, 공백까지 들어가는 건 N입니다. 자, 그러면 물음표는 선택입니다. 자, 대문자 반드시 세 글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니까 L이 들어가야 되겠죠. L. 자, 그런데 최대 세 글자.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그래서 물음표 선택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 크다라고 하는 건 대문자고, 작다라고 하는 건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대문자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대문자가 나오고, L이 세 개 나오는 건 반드시 세 글자라고 했으니까 L이 세 개 나오는 겁니다. 밑에는 소문자라고 했으니까 작다가 나오고, 최대 세 글자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선택 물음표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필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 세 글자까지 넣을 수 있게끔 숫자, 영문, 숫자하고 영문하고 섞어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소문자네요. 소문자는 선택입니다. 역시 최대 세 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세 글자고 얘는 최대 세 글자가 되는 겁니다. 자, N은 공백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000처럼 공백을 포함한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 세 글자
반드시 세 글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반드시 세 글자. 여기 최대라는 말도 있고 반드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반드시를 따라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필수 항목으로 and 여기는 선택 항목으로 ccc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AN 뭐가 있다? 연구샵이 있다. 연구샵에는 숫자만 쓸 수 있다. LAN에는 숫자 문자 공백도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입력 마스크 형식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 맨 앞에 기호 이렇게 LAN 연구샵 이런 기호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유무, 저장을 할 건지 말 건지, 저장을 하면 0, 저장을 안 하면 1입니다. 자, 저장을 하면 0입니다. 저장을 안 하면 2를 씁니다.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면 표시 문자, 화면에 어떤 문자를 표시할 건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문 최대, 영문 대문자 두 자리와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영문 두 자리니까 L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니까 앞에 크다가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 세 자리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니까 000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 빼기가 있어요. 빼기. 이 빼기 우리가 입력 안 했죠?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를 저장해라. 그렇기 때문에 맨 뒤에 0을 넣어줍니다. 맨 뒤에. 자, 그리고 입력하는 동안 뭐가 나타나도록? 별표가 나타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품 코드, 여기 제품 코드네요. 제품 코드에 입력 마스크, 범위를 제한하는 건 유효성, 숫자 문자를 구분하는 건 입력 마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대문자, 그 다음에 LL 빼기 000.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입력을 안 하죠. 기호입니다. 기호. 이 기호를 어떻게 해라? 저장을 해라. 그리고 뒤에 우리는 별표를 넣어줘야 되는데 별표를 안 넣어볼게요. 안 넣어보고 테이블 보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품 코드에 찍었더니 밑줄이 들어가나요? 밑줄. 자, 우리가 입력하는 동안 밑줄 빼기 밑줄. 자, 아무것도 안 하면 기본값이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지시 없고 그런 경우에는 밑줄이 들어가니까 지금처럼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생략이. 자, 그런데 지금은 입력하는 동안 별을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맨 뒤에 별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서 제품 코드를 눌러봤더니 입력하는 동안 별표가 나오죠. 자, 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AA 문자를 넣으려면 입력이 안 돼요. 왜? 이 공간은 숫자만 입력이 되는 공간입니다. 숫자만.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역시 ESC. 자, 키보드에 에스케이프 있죠. 왼쪽 맨 위에 에스케이프를 눌러서 취소를 2번 눌러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맨 마지막까지 눌러서 없어지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오면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유효성 검사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100%. 자, 입력 마스크 기호. 첫 번째 입력 마스크 기호를 씁니다. 이런 기호들을 쓰겠죠. 자, 이런 기호들을 쓰고, 그리고 뒤에서 저장을 하라고 하면 0. 저장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화면 표시 문자. 기본값은 밑줄입니다. 밑줄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화면 표시 문자를 지시하면 반드시 해당 문자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마스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문 필드로 갑니다. 자, 여기는 닫고 주문 필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문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주문 테이블에 주문일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일 필드에 2016년의 날짜라고 가로 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있으면 2016년이면 연도만 보면 되느냐? 자, 여기 테이블 보기를 봐보겠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연월일이 모두 있습니다. 연월일이. 자, 따라서 여기에가 가로 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없다고 한다면 연만, 실제 데이터가 연만 있는 건지 아니면 연월일이 모두 있는 건지 또는 연과 월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게 있는 상태고 없다면 확인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을 했더니 연월일이 모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연, 월, 일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016년은 1월 1일부터 기본적으로 12월 31일까지로 격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2016년 1월 1일 엔드. 자,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런 거죠.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 날짜 연, 월, 일에는 샵이 자동 처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처리됩니다. 자, 또는 이렇게 쓰지 않고 between A and B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고 예 하고 나서 여기다 한번 2017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월 1일. 자, 그랬더니 오류가 생기죠. 오류가. 자, 그래서 ESC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AND를 이용할 수도 있고 between A and B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마지막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주문일 필드에 아래와 같이 나타나도록 하시오. 자,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내가 입력을 했지만 실제 테이블에는 이렇게 있지만 이런 형태로 월, 일, 요일까지만 나타내라. 연도는 필요 없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오면 형식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했다면 더할 날 없이 좋은 문제지만 여기서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형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형식은 기존에 입력된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 엑셀의 셀 서식 같은 겁니다. 셀 서식 같은 거. 자, 그래서 연은 빼고 월, 둘, 일, 둘, 요일. 그런 거 없죠?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직접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월 띄고 dd 1, 그 다음에 요일을 한글로 표시하네요. 자, 뭐 Thursday, Friday 요일로 표시한다면, 영어로 표시한다면 ddd 4개를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뭐 약자 sun, mon 이렇게 하려면 3개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글입니다. 한글 약자입니다. 한글 약자는 3글자. 목요일까지 한다면 4글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은 목만 있으니까 3글자로 이렇게 하고, 자, 옆에 뭐 다운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너비를 늘려주시면 2월 11일 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날짜 형식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샵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단 연, 월, 일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연만, 월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ND로 되고 between A and B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 dd 1, AA. 자, YY 연도 2자리만 나타내라. YYY 연도 4자리만 나타내라. 월 1자리, 월 2자리. M을 3개 쓰면 January 약자로 씁니다. 3글자만. 무조건 3글자입니다. 자, M을 4글자 쓰면 January를 다 씁니다. D 1자리는 어쩔 수 없어요. 뭐 1자리면 05라고 표현하지만 2자리를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자, DD 25, DDD Wednesday 4개면 다 씁니다. 다. 자, 한글로 표현할 때는 A 3글자만 수, AAA 4글자를 쓰면 수요일처럼 한글을 다 표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 날짜 서식 관련 내용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마무리되면 문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참고 정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입력 마스크하고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범위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개 중에 하나, 뭐 BC 국민 이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또는 범위를 제한해서 그 범위 안에 입력을 하도록 하는 거고, 입력 마스크 LAN 뭐죠? LAN. 자, 문자들이죠, 문자들. 자, 그리고 소문자 A, 얘는 C, 여기는 물음표 선택입니다. 선택. 그 다음에 영구샵, 이게 입력 마스크. 숫자 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입력 마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하고 유효성 검사는 입력을 제한하는 거고, 형식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다른 모양으로 변경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연도 2자리를 4자리로, 월 1자리를 2자리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든가, 엑셀의 셀 서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형식에 정의된다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테이블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닫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로 내려오겠습니다. 문제 3번 학생 테이블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성명 필드부터 오겠습니다. 성명 필드에는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그러면 우리가 유효성에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있네요. 무슨 함수? INSTR. 이 함수 처음 보죠. 자, 처음 보는 신유형 위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INSTR은 어떤 특정 문자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가를 찾아라. 가가 몇 번째 있나요? 첫 번째 있죠. 그러면 결과는 1이 나옵니다. 자, 나를 찾아라. 그럼 나가 몇 번째 있어요? 2가 나옵니다. 즉
특정 문자를 지시하고 그 문자가 몇 번째 있는지 그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게 INST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공백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INSTR 어떤 뭐 필드가 나오겠죠. 필드가 나오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공백 문자, 여기에는 공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공백을 찾아라. 자, 그러면 공백이 맨 앞에 예를 들어서 공백 가나다. 그럼 공백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또 가 공백 나다. 그럼 공백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첫 번째도 없애야 되고 두 번째도 없애야 되고 세 번째도 없애야 된다. 즉 공백이 1, 2, 3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공백이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 쪽으로 가도 되겠죠. 또는 1보다 작다.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유효성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유효성에는 앞에 는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INSTR 함수입니다. 함수. 어떤 필드에서? 성명 필드에서. 자, 성명 필드. 유효성 검사의 규칙을 사용을 할 때는 필드기호에 반드시 이런 대괄호 형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성명 필드에서 찾아라. 뭐를? 띄어쓰기. 공백. 반드시 여기가 띄어쓰기가 됩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면 공백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게 뭐가 돼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하고 예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다가 성명이죠. 성명에다가 홍 띄고 길동 쳤더니 공백이어야 된다. 금지되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럼 맨 앞에다가 공백을 한번 넣어볼게요. 맨 앞에다가도 공백을 줘도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넘어가죠. 공백이 없어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어야 된다. 또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잠시 교환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는 여기는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1보다 작으면 0이라는 거죠. 자, 그 외에 밑에 교환을 정리해보면, 자, 반드시 띄어쓰기, 여기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1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다. 셋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환에서는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지만 강의에서는 또 맨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유형, 따끈따끈한 상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성명 필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명 필드에는 IME는 뭐예요? 갈수록 새로운 것만 나오죠. 자, 이래서 신유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IME 모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IME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입력 시스템 모드, 한글로 입력할 거냐, 영문으로 입력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글 전자와 한글이 있는데 문제에서 한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그래서 한글로 줍니다. 영문자는 주로 반자로 갑니다. 영숫자는 반자로. 한글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한글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 문자가 포함되도록 그랬습니다. 이메일에는 골뱅이가 아까 우리 앞서 자, 반드시 포함하는 문자 있었죠. 별표, 골뱅이, 별표 이렇게만 쳐주면 앞에 라이크가 자동으로 따라 붙고 이 별표, 골뱅이, 별표를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골뱅이를 반드시 입력해라 라는 거죠. 자,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메일 주소죠. 이메일 주소, 홍길동 이메일 주소.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어로만 쭉 쳐볼게요. 자, 그리고 넘어갔더니 골뱅이를 넣으라는 소리예요.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아무데나 골뱅이 한번 넣어볼게요. 아무데나. 그랬더니 넘어가죠. 골뱅이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샘플로 입력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ESC를 눌렀더니 여기는 지워져요. 그런데 홍길동은 우리가 아까 안 지우고 왔어요. 이거는 ESC 눌렀는데 안 지워져요. 아까 제가 모르고 안 지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왼쪽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코드 삭제를 해서 필요없는 우리가 테스트 삼아 연습했던 것들은 반드시 지워주셔야만 한다는 점.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세 번째. 자, 번호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1, 2, 3, 4, 5, 네. 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총점 평점은, 자, 총점 평점으로 가겠습니다. 총점 평점은 평점과 봉사를 합한 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를 해라. 자, 여기 유효성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유효성에 하되 여기다가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제까지 유효성 잘 해놓고 또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는 최종 평점입니다. 최종 평점. 최종 평점에 대한 유효성을 걸려면 여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평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최종 평점도 있고, 그러면 최종 평점이 하라는 거야? 봉사에 하라는 거야? 평점이 하라는 거야?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의 필드를 주어주고 유효성 검사를 쓰라고 하면 그 필드의 유효성 검사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해당 필드 외에 다른 필드들이 주어진 경우에 유효성 검사는 각 필드 아래 유효성 검사에 사용하지 않고, 자, 여기 속성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오면 유효성 검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필드, 하나의 필드만 주고 유효성을 하라고 그러면 바로 밑에서 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여러 개의 필드, 2개 이상의 필드가 주어진 경우에는 해당 필드 아래에서 유효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현재 최종 평점은 평점과 봉사를 더한 것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초가 크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드 기호를 직접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평점은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플러스 뭐.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평점. 평점. 뒤에는 봉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봉사. 자, 그리고 나서 유효성 검사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닫겠습니다. 뭐 안 닫아도 상관없겠지만 닫고, 자, 한번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되겠죠.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 여기에 평점이 있습니다. 평점과 봉사. 자, 예를 들어서 평점을 2점으로 주고 봉사도 2점으로 줬습니다. 그럼 얘는 4를 주면 되겠죠. 4, 3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큰 5점을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규칙에 어긋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즉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4를 주면 넘어온다는 겁니다. 역시 ESC를 눌러서, ESC 여기 3개나 했더니 ESC를 눌러서 취소가 안 돼요. 역시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코드 삭제로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고 필드에 비고 필드를 추가하라고 그랬네요. 자, 디자인 보기로 다시 넘어가서 맨 마지막 최종 평점 아래에다가, 자, 비고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5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라. 데이터 형식, 텍스트니까 여기 텍스트라고 나왔으니까 텍스트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왜? 255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55자 이내라고 하면 텍스트로 작성하지만 255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메모로 작성해야 된다가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도 마무리를 하고,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이번에는 특기생 테이블에 대해서 완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기생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학번 필드에는 5글자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또 유효성이네요. 학번 필드에 유효성 검사를 작성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유효성이 아니라 필드 크기를 조정해라 라고 했다면, 여기 필드 크기 있죠? 필드 크기를 5로, 5글자니까 5로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필드 크기를 설정하라고 한 경우에는 여기서 5를 설정해주면 되지만, 현재는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학번 필드의 크기가, 자, 글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함수가 len, length입니다. 역시 필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로 해주고, 학번, 자, 몇 글자여야 된다? 5글자여야 된다. 만약에 5글자 이내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작거나 같다 5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5글자가, 반드시 5글자가 입력돼야 된다. 즉 5개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5글자로 입력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혈액형 필드에는 선택 요소로 두 자리에 문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고, 소문자를 입력하면 대문자로 변환하도록, 또 입력하는 동안 별을 입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걸어라. 자, 입력 마스크에 우리가 LAN 있었죠. LAN 물음표 AC가 있었습니다. 자, 얘는 문자, 얘는 문자 숫자, 그 다음에 얘는 공백, 문자와 공백입니다. 현재는 문자나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N이나 C가 들어가야 되겠죠. N이나 C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선택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것들은 전부 다 필수 요소죠. 아래쪽 것들이 선택 요소입니다. 따라서 C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개가 C니까 그러면 입력 마스크에 CC가 걸려야 되겠죠. CC.
자, 그런데 소문자를 입력해도 대문자로 변환하도록 하니까 앞에 크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에다가 크다 CC로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력 마스크 기호를 저장하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자, 문제에서 기호를 저장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호를 저장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미콜론 세미콜론. 만약에 기호를 저장하라고 했다면 0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입력 마스크의 형식을 다시 한번 보면 입력 마스크 기호 세미콜론 저장이죠. 저장을 하라고 그러면 0, 저장을 하지 말라고 하면 1 또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 지금처럼은 0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저장을 하라고 할 때 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 우리는 화면에 입력하는 동안 별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0을 쓰면 안 되는 거죠. 1을 쓰면 되겠죠. 1을 쓰고 별. 자,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C 세미콜론 세미콜론 별로 했습니다. 여기는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 학번에 하고 있네요. 헐랭. 학번이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혈액형에다가. 자, 혈액형이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혈액형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별표 나오죠. 자, 공백 B형. 자, 이렇게 공백 B형 좋습니다. 이게 공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AB형. 자, AB형. 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취소, ESC를 눌러서 취소가 안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코드 삭제까지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 왜 닫았죠? 근데 3번 안 했죠. 3, 4번. 자, 다시 특기생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사진이 입력된다라고 그러네요. 사진을 첨부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진이 입력될 수 있도록 사진 필드를 추가하고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맨 아래쪽에 사진 필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여기서 첨부냐 OLE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사진을 입력하라 그러면 OLE, 사진을 첨부하라 그러면 첨부 파일. 현재는 첨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LE 개체를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수 등급 필드에 겠습니다. 선수 등급 필드에, 자, 필드 크기가 현재 1입니다. 필드 크기에 맞춰서 영문 대문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걸어라. 자, 원래 대문자는 크다죠. 그리고 L을 넣어줘야 됩니다. 문자니까 L. 그런데 L을 하나만 줘야 되나요? 두 개를 줘야 되나요? 세 개를 줘야 되나요? 하나만. 왜? 필드 크기가 한 자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자리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호를 저장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세미콜론 세미콜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밑줄 언더바. 자,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밑줄, 맨 밑에 뒤에 밑줄은 안에도 자동으로 밑줄이 생깁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우리가 선수 등급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밑줄이 나옵니다. 밑줄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밑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밑줄이 기본형이니까 생략을 하고, 어차피 뒤에 없으니까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세미콜론 세미콜론 밑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문제 4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환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 부분은 정리를 했었죠. 자, 이 INSTR 특정 문자열이 몇 번째 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골뱅이 별표를 하면 like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쌍따옴표도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유효성을 검사하라고 하면 이 필드 아래쪽 속성에서 해주면 되지만 2개 이상의 필드명이 나올 때는 반드시 속성 시트의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야 된다. 또 255자 이상의 텍스트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자, 메모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255자 이내면 텍스트, 255 초과하면 메모. 자, 필드명 유효성 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드명 기호를 내가 직접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필드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 유효성에서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자, 랭스 길이 5개. 자, 랭스 길이 말고 필드 크기를 조정하라고 했다면 필드에다가 5를 쓰고 또 5자 이내라고 한다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CC 별 뒤에 별 입력하는 동안 별이 보이는 거죠. 여기는 밑줄이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자, 그리고 OLE 개체냐 첨부 파일이냐 이거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넣으라고 그러면 OLE, 첨부하라고 그러면 첨부 파일. 자, 그리고 입력 마스크에 대한 기호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호 세미콜론, 저장 유무 세미콜론,
화면 표시 기호 어떤 걸로 화면에 표시할 거냐. 자, 기본형은 언더바다. 언더바 밑줄 맨 밑에. 자, 생략을 하면 자, 0이다. 1이다. 1 또는 생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4번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원화 테이블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원화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원화 번호와 반번호를 자, 원화 번호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키로 하라고 그랬죠. 원화 번호 기본키 놓고 그 다음에 반번호 또 기본키 넣었더니 앞에 기본키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을 하면 두 개가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키를 눌러주시면 동시에 두 개의 필드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됩니다. 자, 생년월일 필드에는 1999년 이후에 출생자만 여기에 연도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테이블 보기를 내서 실제 연도만 있는지 생년월일을 봤더니 연월일이 모두 있어요. 그럼 우리도 연월일을 모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라고 되어 있네요. 1999년 자, 1999년 이후 그러면 이후면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1999년 이전이라고 나오면 작거나 같다 1999년 12월 31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간혹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전 이후는 해당 날짜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냥 작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팔로미. 자, 이전 이후는 반드시 해당 날짜를 포함합니다. 전후라는 게 있습니다. 전후. 자, 전후는 해당 날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이후, 이가 들어가는 건 해당 날짜부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후는 1999년 1월 1일 쭉 ET죠.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전은 1999년 12월 31일 저 뒤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년월일 필드로 가겠습니다. 생년월일 필드에 1999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999년 1월 1일 이후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크거나 같다. 자, 이때 연월일로 구성된 날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샵이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샵을 안 넣어도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 연월일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월일이 모두 되어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값이 입력이 되면 이제까지 유효성 말 안 나왔었죠. 텍스트 오류가 생기면 이러한 텍스트를 넣으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 날짜 외에 다른 값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라고 하네요. 1999년 띄고 이후 띄고 출생자만 입력 가능 이런 메시지가 나오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여기다가 2017년 1월 1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돼버리네요. 2017년 1월 1일 돼버리죠.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그 이후의 날짜들은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980년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1989년 자, 98년으로 해볼까요? 98년 1월 1일 자, 이렇게 했더니 1999년 이후 출생자만 입력 가능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월일의 형태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시고 이전 이후에는 해당 날짜가 포함된다는 거. 자, ESC를 눌러서 해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고 자, 생년월일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필수가 있습니다. 필수. 반드시 입력하고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고 넘어가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못 넘어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생년월일은 반드시 입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필수. 예. 자, 그리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날짜를 빼고 이렇게 C3 자, 이상 없이 계속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다음으로 자, 여기도 생년월일 필드의 값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죠. 끝까지 와서 다음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여기가 비어있다라는 걸 얘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필수를 아니오로 다 ESC를 다시 누르고 필수를 이번에는 아니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수를 아니오로.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내려와서 자, 이름은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서,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C3. 자, 이렇게 넘어오고 내려왔더니, 자, 여긴 또 인덱스. 인덱스가 뭐예요? 인덱스 또는 기본키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자, 아까 우리 생년월일이 가질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인덱스로 설정한 거 뭐 있어요? 아까 해서 원화번호, 반번호 이런 기본키들은 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원화번호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원화번호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잠시 기다리세요. 자, 원화번호 먼저 눌러볼게요. 원화번호. 자, 1333. 자, 그리고 생년월일은 우리가 아니오로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반번호 입력되어 있죠. 자, 내려와집니다. 이렇게 내려와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년월일이 필수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를 꼭 채워야 넘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만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지우고 삭제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별 필드는 두 가지 값만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자, 성별 필드 여기 있습니다. 성별 필드는 현재 텍스트네요. 자, 그런데 데이터 형식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뭐만? 두 가지. 두 가지만 정하라는 말은 예, 아니오입니다. 예, 아니오. 자, 그리고 두 가지 값만 정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고 성명을 참조하여. 자, 성명이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1, 여자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체크, 언체크죠. 자, 기본적으로 체크 방식은 -1입니다. 여기 언체크 되어 있죠. 언체크는 0입니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안에서 체크된 건 무조건 -1, 체크 안 된 건 무조건 0이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크된 거는 -1, 즉 마이너스가 남자고 여자는 0이다. 체크 안 된 건 0이다. 또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빨강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설명을 참조하여 남녀로 나타내려고 하고 일반 형식과 조액 컨트롤 표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성별이 체크와 언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와 언체크로.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형식을 통해서, 자, 일반의 형식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양수, 음수, 세미콜론 0 이런 형태로 하나 더 하면 텍스트까지 갑니다. 자, 맨 앞에는 양수, 음수, 0, 텍스트.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1과 0입니다. -1, 0 두 가지입니다. 자, 텍스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트는 필요가 없고 양수도 필요가 없죠. 양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은 남자로 표현이 됩니다. 남자로. 자,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남자를 지웠습니다. 세미콜론 앞에 남자를 지우고 이 부분을 여자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여자라고. 자, 그리고 여기 남자죠.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여자라고 표현할 겁니다. 앞에 통화는 자동으로 한 문자 뒤에 그대로 표시하라는 의미로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맨 앞에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원래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텍스트. 자, 그런데 텍스트 필요 없어요. 양수도 필요 없으니까 세미콜론만 들어간 겁니다. 세미콜론도 빼버리면 이게 양수가 돼버립니다. 세미콜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수에 우리는 남자가 들어가야 돼요. 0에는 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색깔도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색깔. 파랑, 빨강 이런 색깔도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은 또 이렇게 대괄호로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파랑.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강.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역시 남, 여 앞에는 통화기호로 뒤에 한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봤더니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어요? 남녀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회의 컨트롤 표시. 자, 여기에 보면 확인란이 있습니다. 체크는 -1, 언체크는 0 이렇게 확인란으로. 이거 말고 우리는 남녀, 내가 설정한 남녀 텍스트로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남녀, 빨간색은 여, 파란색은 남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겨서 마지막 반번호로 들어갑니다. 반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여기에 뭐 반번호 정렬 같은 건 없는데 정렬 따위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정렬 따위. 자, 정렬도 아까 우리 속성 시트로 들어갑니다. 속성 시트. 자, 속성 시트에 가면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뭘로? 반번호 기준으로.
자, 반번호. 자, 그리고 ASC를 넣어줍니다. 반번호 ASC. 오름차순이 ASC입니다. 엔터. 자,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자, 반번호 ASC 나오죠? 자, 이번에는 창을 닫고 예 하고 다시 디자인 보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번호에 대고 속성 시트에 갔더니 반번호만 있어요. 오, ASC 어디 갔어요? ASC는 생략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SC는 기본 오름차순의 의미로 자동으로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환 정리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날짜 이전과 이후. 이전은 12월 31일 이전, 이후는 1월 1일 이후 반드시 는이 들어가야 된다. 자, 1999년만 지시했지만 해당 데이터를 보면 연월일이 모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월일의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고, 연월일의 형태의 날짜는 샵이 들어간다. 유효성 검사 텍스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필수도 있네요. 필수. 생일은 반드시, 자, 반드시 입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형식은 양수, 음수, 영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수가 필요 없으니까 세미콜론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음수는 남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남자라고 쓰고 영은 여자라고 씁니다. 텍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안 썼습니다. 대신 여기에 색깔까지 넣어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지만 통화기호가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렬. 자, 정렬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반번호 ASC를 써도 나중에 ASC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반번호만 써도 됩니다. 그러나 내림차순을 쓰라고 하면 반드시 DSC, 반번호 DSC로 내림차순 정렬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역시 속성 시트에서 한다는 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상설 문제, 카페 내 상설 문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기출문제, 자, 많이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 입력 마스크, 유효성 검사, 데이터 형식 다양한 내용들을 풀어봤으니까 상설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내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